자, 너희들이 먼저 풀어보면 좋겠지만 문제가 다소 좀 변형돼서 어려운 것들이 좀 일부 있어서 그런 거 생각 좀 같이 할게요. 자, 처음부터 자, 드디어 사상함수가 끝납니다. 너무 자, 연습 문제 좋죠. 예, 11-1번. 자, 이거는 3학년 2학기 내용 좀 알아야 돼요. 원주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이냐? 네? 원에 내접하는 내접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이냐 항상? 180도 180이죠? 아 진짜요? 배웠잖아.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지름을 품고 있는 원주각은 항상 몇 도죠? 지름을 품고 있는 원주각은 항상 몇 도죠? 알다 90도가 되죠? 자, BC의 길이가 얼마로 나온다면은 BC의 길이가 13이야. 자, 이게 지름인가요? 네. 지름이면 뭐라고 표시할까요? ER 2 맞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얼마로 나왔니? 5로 나왔다. 자, 여기서 풀려고 하는 게 사인 어디 각이야? 사인 A 값이야. A 각의 크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야겠지. 자, 사인 A를 풀고 싶어. 그치? 예. 그럼 왜 저번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뭔가 사인 법칙인 것 같아. 알겠지? 자, 사인 A분의 승률 A가 2R이죠. 이해돼요? 그치? 그럼 우리 지름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A 값을 알려면 이거를 알려면 뭐하고 뭐 알면 돼? 지름하고 스몰 A가 뭔지만 알면 되지, 그치? 예, 그러면은 선생님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서 요 삼각형을 만들 거란 말이야. 됐지? 자, 근데 스몰 A라고 하는 건 삼각형 ABC 상태에서 스몰 A가 여기인가요? 예. 맞아, 끝났네, 그러면 그치? 예. 자, 이 원주각이, 자, 지름을 품고 있는 원주각이 몇 도? 90도 90도. 아. 그냥 90도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은 13, 5, 여기가? 12 그렇지, 끝났네. 그치? 그럼 A만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sin A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자, 그래서 sin A는, 자, 2R분의 스몰 A를 풀었으니까 지름이 얼마? 13, 스몰 A가 12. 그럼 sin A 값은 알 수 있는 거죠. 각은 몰라도.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자, 필요 한번 찍어 놓으세요. 자, 토박아. 자, 연습 문제. 자, 11-9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삼각형 ABC에서 B 더하기 C와 C 더하기 A와 A 더하기 B의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4대 5대 6의 비율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각 변의 길이 A와 B와 C의 비율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알 수 있죠. 자, 비례상수 볼게요. B 더하기 C는 몇 P? 4P 4P. 비례상수야. P는 양수죠. 자, C 더하기 A는 몇 P? 5P. 자, A 더하기 B는 몇 P? 6P. 이거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2배가 몇 P? 15P 15P.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분의 15P. 그럼 한 묶음씩 넣어볼게요. 그러면 A를 구하려면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C 더하기 A에다가 5P 집어넣으면 그럼 A 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 4P 넣어야겠다. 그럼 A는 몇 P일까? 2분의 7P 2분의 7P. 그럼 B는 몇 P일까?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15P 그러면 2분의 5P. 그렇지. C는 몇 P야? 2분의 2분의 3P 3P. 자, 그러면 좀 봐봐. 다시 A 대 B 대 C의 비율이 몇 대 몇 대면? 7대 5대 3 5대 3임을 알 수 있고, 그치? 그럼 새롭게 비례상을 다 쓸게. 그럼 A는 몇 K냐? 7K 7K. B는 5K 5K. C는 3K. 그렇지. 이렇게 놓으면은 나가 삼각형의 각의 종류는 안 나왔는데 세 변의들이 나왔지. 그러면 쎄쎄쎄죠. 쎄쎄쎄면 무슨 법칙? 제2 코사인 제 2 코사인인 거지, 그치? 제 2 코사인이. 자, 삼각형을 일단 좀 그려볼게요. 자, 점 A, 점 B, 점 C 정도로 놓고요. 이때 A가 7K야. 이렇게 그려서 풀면 돼. 자, B는 몇 K? 오케이 B는 5K. 오케이. 자, C는 몇 K? 3K 3K.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각이 없고, 그치? 이럴 때 쎄쎄쎄 조건이기 때문에 제2 코사인 가지고 푸는데, 값을 sin A부터 탄젠트 A까지 삼각비 3개를 구하는 거니까, A, 여기 구하는 거야, 여기. 아시겠죠? 자, 그럼 코사인 A라고 해서 각을 먼저 구할게요.
자, 코사인 A 값은 2 곱하기 양변의 길이. 그럼 3K 곱하기 5K분의 이거 제곱하면 9K 제곱. 플러스 25. 그렇죠. 그러니까 25K 제곱. 마이너스 49K 제곱. K 제곱은 전부 다 약분되니? 그렇죠. 약분되니까 2, 3, 6, 5, 30이죠. 예. 여기가 그러면 34에서 49 빼면 마이너스 15. 그럼 코사인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게 몇 도죠? 코사인 값이 이렇게 되죠? 예. 그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 찾는 거죠? 예. 그때 여기가 120도가 나오지? 그치? 60도를 파이에서 뺐으니까 A 값은 몇 도? A 값은 120도야. 그럼 120도에 대해서 이제 sin A, 탄젠트 A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sin A는 그럼 sin 120이니까 사인 30. 그렇지 2분의 루트 3이죠. 예. 코사인 A 구했고요. 탄젠트 A는 자, 탄젠트 이렇게 구하죠. 그죠? 자, 여기가 2분의 파이였고요. 예, 모양이 그럼 이렇게 되나요? 다시 여기가 2분의 파이였고, 이거 파이였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120도면 여기 있잖아, 120도가. 그럼 탄젠트 값은 60도 값을 구하면 되잖아. 부호가 음수이면서. 그럼 탄젠트 120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3이죠. 60도가 루트 3이었으니까. 60도를 뺀 거니까, 그치? 언더스탠? 예, 그러면은 코사인, 탄젠트 삼합비 다 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삼합비를 구하는 걸. 해결? 완료? 예. 넘어갈게요. 필요한 거 찍어. 여기 까먹으니까. 자, 11-17번. 이게 수능 기출인데, 좀 어려워요. 자, 생각 같이 해볼게. 자, 이제 그림을, 저기 정석에 나오는 그림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7번이에요. 그래. 둔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이거는 색깔펜으로 할게. 이거는 색깔펜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게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진한 색깔로. 자, 얘가 A, B, C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연장했네요. 그죠? 이거 연장했어요. 얘가 직각이에요. 얘가 D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연장했죠. 여기를 연장해서 여기를 직각으로 만든 거예요. 해결? 그치? 여기가 2점. 그 다음에 여기서 수위만 딱 내렸어요. 이 그림에 뭐 있다니까? EF 이렇게 됐죠? 자, 이제 현재 직각, 세타각이 여기인가요? 됐나요? 예. 자, 길이가 혹시 길이는 안 나왔네. 근데 비율이 나온 게 있거든? AD, DCF. AD, DE, 그 다음 CF. 자, 길이가 4대 3대 2라고 나왔지? 그럼 여기를 4P라고 볼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B, 여기가 몇 P? 3P. 3P. 정확한 길이 몰라요. 여기 몇 P? 2P. 2P. 자, 이 상태.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나 물어봤어? 코사인 세타가 얼마나 물어봤어? 그러면은 도대체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우리 제2코사인 법칙은 뭔가 알고 있긴 한데, 그치? 뭔가 변의 길이가 삼각형 ABC에서 뭔가 주어져야 되거든? 여기도 주어지고, 여기도 뭔가 주어지고, 여기도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삼각형 ABC에서 이 세 변이 안 주어졌어, 지금.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변의 비율 가지고도 풀 수 있죠. 각은 비율이니까 어차피. 네,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야.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해봐. 그러면 출제자 의도가 갑자기 왜 여기를 하필 2P, 여기를 4P, 여기를 3P라고 놨을까? 눈치 빠른 애들은 좀 찾을 수 있거든? 닮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봐봐. 만약에 얘들아 밑변을 BC로 했을 때 삼각형 높이 어디야? 4P지. 자, 밑변을 AC라고 했을 때 높이가 어디야? 3P지 높이가. 그렇지. 삼각형 AB를 밑변을 했을 때 높이가 어디야? 그렇지. 그럼 얘들 다 높이 개념이지. 이해해? 그럼 각변의 비율은 알 수 있지 않나? 삼각형의 여기는 다 같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표현하자면 해결. 그래서 자, 2분의 1 곱하기 여기를 밑변, 여기를 스몰 a라고 할게.
그럼 스몰 a 곱하기 몇 p? 3p.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 넓이가 다시 2분의 1 곱하기 b를 여기라고 할게. 그럼 b 곱하기 뭐가 되나? 3p. 높이가 3p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넓이 같은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이제 2분의 1 곱하기 c변을 여기로 한 거지. 그럼 c변을 여기로 했을 때 높이가 2p가 되죠. 그러면은 얘는 c 곱하기 2p. 그죠? 넓이 같기 때문에, 자, 약분을 통해서 보면은, 자, 그러면 a 대 b 대 c의 비율을 알 수 있는데, p 대 약분할 수 있죠? 예. 간단히 쓸게요. 4a랑 3b랑 2c가 나왔을 때 잘 봐. 비율을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스몰 a, 스몰 b, 스몰 c의 비율을 4대 3대 2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야, 그런 건.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다시 P'이라고 해볼게. 자, 이럴 때 빨리 풀는 방법 뭘까?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A 대 B 대 C의 비율은 몇 대 몇 대면? 역수비야, 역수비. 이렇게 나왔을 때, 4분의 1 대 3분의 1 대 2분의 1. 알겠어? 빨리 풀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역수야. 왜 역수냐? 봐봐. A는 몇 P야? 몇 P 프라임이야? 4분의 1.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 그럼 B는? 3분의 1. 그렇지. 그럼 바로 풀 수 있지. C는? 2분의 1. 그렇지. 그러면 A 대 B 대 C의 비율은 역수비죠? 4분의 1 대 3분의 1 대 2분의 1이지?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니? 3대 4대 6. 3대 4대 6. 4대 그렇지. 그럼 비율을 알아냈잖아. 그럼 쟤처럼 풀 수 있는 거지 이제. 이해됐어요? 예. 까리? 까리. 자 보자. 자 문제는 근데 코사인 세타 여기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AC 이걸로 보는 거야. 자 코사인 세타 값 해볼게요. 2 곱하기 뭐가 되냐? A 곱하기 C분의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여기를 그래. 자 2 곱하기 A가 몇 K냐? 3K. 그런데 K 나중에 어차피 약분 되지. 100반씩이면 그냥 숫자 놓고 풀면 돼. 알겠지? 그러면 C는 몇 K? 6K. 6K. 그러면 이거 제곱하니까 9K 제곱. 그 다음 더하기 36K. 36K 제곱. 그 다음 빼기 16K. 그렇지. 16K 제곱. 자, K 제곱 전부 다 약분되면서 남는 게 46. 36분의 45에서 16 빼기. 29. 그래, 이게 정답이야. 삼각 비를 구하는 거지. 각은 몰라도 되죠. 알겠죠? 네, 이런 문제야. 이게 수능 기출이야. 4점짜리야. 4점이요. 이게 지영아,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해서 한 10번씩 돌려. 반대편으로 이렇게 10번 돌려.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주물러 달라고 하고요. 네. 뭐 주물러 달라고 해요. 경찰서에만 신고 안 하면 돼요. 위험한 발언이야. 이게 왜냐면, 봐봐. 너네가 움직이질 않잖아. 책상에 다 앉아있잖아. 그럼 그 정적이 되는, 몸 상태가 정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졸려. 이게 굳는 거야. 여기가 굳어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 주물러, 이렇게. 여기 가운데 뻥 들어가는 데 있지? 거기를 쭉 눌러. 그래, 거기. 그 연수 부분이 목 뒤에 연수 부분에 교차하는 거 알죠? 척수가 연수하는 거 알죠? 네. 척수. 그래 교차처럼 여기가 많이 뭉쳐 있는 거야. 여기 누르는 거야 이렇게. 나 눌러줄게.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좌뇌가 사람의 어디를 판단해요? 네? 오른쪽입니다. 사람의 좌뇌가 어디를 움직여? 오른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우뇌가 왼쪽. 왼쪽으로 움직여. 그 연수가 이렇게 교차한단 말이야 이게. 피가 혈류가 많아. 그래서 여기 피곤하면은 졸린 거야. 그리고 밥 먹고 칼빵 맞으면 죽어요. 그렇지. 거기 칼빵 맞으면 죽어요. 식물 인간 되잖아. 위험하죠 그런데. 오. 급수지. 급수. 됐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났을 때 30분에 졸린 이유가 뭐야? 그렇지. 온몸을 돌면 피가 어디에 몰려? 위치로 기자로. 소화시키려고 위에 몰리잖아. 그러니까 머릿속 여기 이제 산소호흡이 덜 되니까 많이 졸린 거야. 그래서 위치로 기자라고 그 했어요. 사람들이 뒷목을 탁 쳐가지고 기자.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해요. 웹툰에서 이거 많이 봤는데. 그 무술하는 사람들한테 맞으면 즉사돼요, 사람들은. 직사요? 주모한테 맞으면 즉사. 주모는 근데 무술인이 아니잖아. 주문은 그 주짓수랑 유도. 진짜? 둘다 많이. 그 2개 배워요. 배웠었어? 주짓수라. 유도. 유도 배웠었어? 네. 내가 요즘에 주모한테 잘못한 거 없지? 잘못한 거 없죠? 내가 숙제 안 해갖고 되게 구박 심하게 주고 그런 거 없죠? 심하진 않죠. 네. 진짜 알겠습니다. 안 오네. 다행이다. 네, 다행이에요.
방송까지 제대로 봐야지. 준모 내가 혼냈으면 큰일인데. 사실. 자, 급습하는. 준모 맞아. 요즘에 눈빛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삐뚤어. 지각하고 이런 거를 몇 번 지적했더니 저놈의 자식 이러면서 약간 표정이 약간 좀. 자, 비율 볼게요. 여기 비율이 몇 대 몇이래요? 1대2요. 네,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할까? 1A. 여기가 A니까 1A 2A. 이렇게 놓자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여기는 몇 B 몇 B야? 1B, 3B. 1B, 3B 이렇게 놓자는 얘기야. 1C, 4C. 그죠? 그럼 여기는 몇 C 몇 C야? 1C 4C. 그렇지.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자, 이때 삼각형이 BDF가 있고 AD, 이거 여기 연결해 볼게. 이거 중학교 3학년에도 문제 많이 나온다. 네. 이거 중학교 3학년 2학기 심화 문제로 나온다. 아, 봐봐. 이 넓이는 얼마일까요가 결국 2번 문제고, 그치? BDF 넓이가 얼마입니까가 1번 문제. 자, 봐. 이걸 두 가지로 풀어줄게. 중학교 2학년 애들도 이거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풀 수 있다, 그치? 네. 분할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자, 선생님은 여기를 S1으로 할게. 네. 여기를 S2라고 할게. 여기를 S3라고 할게. 자, 중학교 2학년 방식으로 해볼게. 네. 그 다음에 여기 고등학교 1학년 방식으로 또 해줄게요, 옆에서. 봐봐. 그러면 전체 넓이 ABC가 뭐라고 나왔니? 60이나 나왔네. 아, 네. 그치? 그럼 S1이라는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 차지하는지 알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치? 아, 자, 여기를 네. S라고 해봐. 그치? S1의 넓이는, 자, 일단 봐봐. 분할을 먼저 여기 볼게. 그러면 요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니? 5분의 4. 그렇지. 5분의 4죠. 왜? 여기가 1대 4니까. 그럼 5분의 4란 말이야. S의 5분의 4인데 그 넓이에 다시 여기 몇일까? 3분의 1. 그래, 3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풀려. 우와.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 15분의 16이요. 15분의 4S인가요? 네. 그러면 S 자리에 60을 대입하니까 16. 그렇지.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 S2도 같은 방식. 중학교 2학년이라도 풀 수 있지. 자, S2는 어떻게 할까? 여기에 지우고요. 자, S2니까 이제 이쪽을 연결해 볼게. 그러면 요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 3분의 2. 3분의 2지. 네. 전체 넓이의 3분의 2인데 다시 그 넓이의 몇이야? 4분의 4분의 1이지.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오, 쉣. 그럼 6분의 1을 쓰죠. 그럼 넓이가 10. 10.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인정? 네. 예. S3. 자, 전체 넓이는 몇 분의 몇일까는 또 같은 방법으로 또 분할해서 볼게요. S3면 그럼 여기를 연장해 볼게. 이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4분의 4. 4분의 4. 우리 전체 넓이의 4분의 3에 다시 그 넓이에. 5분의 1. 그렇지. 5분의 1. 한 조각이니까. 그럼 풀 수 있죠? 9분의 1. 그러면은 20분의 3S. 3S. 넓이 구하면 9. 9. 그렇지. 그러면은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구했으니까 60에서 세 넓이 빼면 요 넓이 남지. 오, 쉣. 그것도 풀어야 돼. 이해돼요? 그럼 딱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가운데 넓이를 S 프라임을 해볼게. 그럼 S 프라임의 넓이는 전체 60에서 마이너스 3 개를 다 빼면 되죠. 네, 더하는 거를. 20. 25니까. 35를 빼야 되나? 그럼 20. 35를 빼면 나 넓이는 그러면 25. 25지. 이게 2번 답이야. 그 다음 이게 1번 답이야. 아, 아, 그냥 저기 다. 알겠니? 이게 중학교 2학년 방식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 단 분할해서 풀지 마세요. 사실형으로 나오고. 그렇지, 서술형에서. 그럼 상하함수 풀어야 된다고. 아, 그럼 상하함수 풀이 방식을 알아야 돼. 지금 이거는 중등부 방식이지. 그죠? 고등부 방식을 풀 줄 알아야 되죠. 저게 더 싫은데 왜 그런 걸 하지? 자, 상하함수 배웠기 때문에 상하함수 볼게, 이제. 이것도 근데 중학교 3학년 문제로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왜냐하면 우리 넓이 구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봐봐. 각을 A를 기준으로 할 때가 있고, 그치? 이렇게 해서 넓이 구할 수 있고, 그치? 이번엔 각을 B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는 각을 이제 C각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거야. 넓이 C를 3개로 구할 수 있지. 자, 그럼 먼저 A각을 기준으로 해봐.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의 길이가 몇 B 몇이야? 그렇지. 4B 곱하기 5C지. 예. 거기 B인 각이. 사이. 아니. 그렇지. 이거를 전체 넓이로 곱할 수 있다고. 자, 또 오늘 각 B를 기준으로 해볼게. 네. 그럼 각 B를 기준으로 하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5C 5C 곱하기 사인 B 그렇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자 이번에 C각을 기준해볼게. 3A 곱하기 4B 4B 곱하기 그렇지 C 여기가 다 같은 거지. 네. 봐봐 그럼 S1의 넓이는 봐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4C 곱하기 뭐야? 사인 B죠? 이해돼요? 그럼 S2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2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C C죠? S3는요 C 곱하기 3B 곱하기 2분의 1 3B 곱하기 C 3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그렇지 비율을 알 수 있지 그러면. 네. 봐봐 여기는 자 이 그렇지 4 여기 사인 B 여기 그럼 여기 3하고 5 들어갔지 여긴 1하고 다 들어갔지 그러면은 15분의 몇 차지할까? 2 아니면 4 차지하지 봐봐 여기 2분의 1 곱하기 AC 사인 B는 똑같지 그런데 숫자가 여기 15가 들어갔고 여기 1하고 4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를 전체 15라고 봤을 때 여기는 4를 차지하는 거죠 네. 그럼 이건 15분의 전체 4의 수를 차지하지 맞죠? 자 여긴 사이즈 여기 그럼 여기는 3하고 4가 있으니까 12조각 중에 C분의 2 그렇지 얘는 2를 차지하지 네. 여기 2랑 1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6분의 1 S 1S를 차지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예 자 마지막에는 이제 A각인가 여기 있죠? 그럼 얘는 20분의 3 3 그렇지 20분의 3을 차지하는 거지 그럼 넓이가 똑같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을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혹시 그래서 저렇게 그렇지 풀고 자 싶지 고등학교 않은데. 1학년 방식은 얘야 예, 그냥 중학교 방식이야 C 근데 이것도 3학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왜? 우리 배웠으니까 그치? 그럼 이 넓이가 몇이었어? 16 이 넓이가 10 이 넓이가 딱 맞네. 이 넓이가 9가 맞죠? 네. 그래서 S 프라임은 전체 넓이 60에서 3개 뺐으니까 25 그치? 가운데 넓이가 25 이렇게 그치? 자 아 응. 갔다 와. 지영이들 빨리 갔다 와. 얼음을 떠. 다시 할게요. 이거 시원이니까. 우리 호준이랑 준호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처음 하는 것처럼 자 25번 문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나온다 그랬고요. 자 원래 도형이 흰색 넓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자 요 도형의 길이는 줄었어요. 10% 줄었으니까 여기 0.1c 여기 0.9c 네. 여기는 10% 늘었으니까 0.1b 그럼 여기 1.1b 그럼 B인각을 A각을 했을 때 넓이 기존 넓이랑 나중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네. 그러면 비율적인 거 알 수 있는데 여기를 1로 보면 여기 0.99 차지하는 거고 퍼센트로 따지면 얘는 100% 여기는 99%가 되기 때문에 1% 줄어든 거예요. 정말 놀랍다 호준이 주모 알겠죠? 네. 자 다음 두 문제. 자 수능 기출 볼게. 와. 네 28번. 더럽게 이거 생겼어. 정답률이 30%였는데 꽤 생각보다 높은데 근데 설명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이 선생님 풀어봤으니까 그치? 자 여섯 문제. 자 11-28번. 자 사다리꼴인가요? 그렇죠.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는데요. 잘 봐요. 자 여기가 A, B, C야. 네. 네, CD. 자, 여기 위에 있는 밑변이 1이야, 그지? 높이가 1이죠. 밑변이 2 2죠. 네. 자, 문제 잘 읽어봐요. 지금 P점이 움직이나요? 네. 네 P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죠? A부터 D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죠. 네 그럼 모양이 저 정지된 상태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네. 그지? 네. P점이 제일 왼쪽으로 왔을 때 제일 작죠, 각이. 네? P점이 왔다 갔다 하지. 네 그럼 P점이 제일 왼쪽으로 왔을 때가 몇 도야? 90도 네? 아 저거 이제는. 이거지? 각은 모르겠지만 네 제일 왼쪽으로 왔을 때가 요 각이지? 네. 각이 제일 작죠? 네. 그렇죠 근데 제일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가 가장 커요 B점이 왔을 때가 각이 가장 크죠? 네. 그럼 그때 갔어요. 이해돼요? 까리? 네 자, 그럼 문제를 이런 개념으로 봐봐. 자, 이런 상태야. 이 P가 움직인단 말이야. 되니? 자, 사인 그래프 잠깐 그려볼게. 네. 사인 그래프가 0도부터 90도까지는 증가하냐? 네. 그치? 네. 0도부터 90도까지는 증가함수지. 네. 이번에 근데 90도 넘어가면 다시 감소함수지. 그렇죠 그죠? 이해돼요? 네. 이렇게. 자, 가장 끝대가 같이 1인 거고.
자, 이거 잘 봐. 자, 문제에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네. 그치? x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x죠. 얘가 y죠. 네. 그치? 그런데 선생님은 삼각형 PBC의 넓이를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너희랑 같이 구해볼 거야. 그치? 여기 값을 뭐라고 했을 때? 세타. 세타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 넓이는 정확하게 몇이야? 정확하게 1. 1이죠. 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니까. 네.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식이 이렇게 된다고. 삼각형 PBC의 넓이를 자, 구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지. 네. 그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1이죠. 네. 그죠? 우리는 어디까지 유도해낼 수 있냐면은 x 곱하기 y에 뭐를 곱했을 때? 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곱할 때 그 값이 2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네. 문제에서는 누구의 범위를 구하래? 아. X. 이거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누구의 범위를 알면 되니? 사인 그렇지. 세타. 사인 세타 범위를 알면 되는 거야. 네. 이해? 여기까지? 네. 이거 범위를 알면 되죠. 그죠? 자, 봐봐. 제일 각이 작을 때가 연두색이지. 네. 제일 각이 클 때가 여기지. 그렇죠. 그런데 여긴 너네가 구할 수 있지. 무슨 선을 그어보면. 아, 이등. 그렇지. 그죠? 그럼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이죠? 아하. 그럼 직각 2인백이죠? 네. 그럼 여기가 몇 도 나오죠? 45도. 45도 나오고 여기도? 45도. 그럼 각이 제일 클 때가 몇 도니까? 90도네요. 90도 여기까지밖에 못 가지. 그러니까 계속 증가함수만 되는 거지. 이게? 그럼 우리는 사인 세타 범위를 알 수? 있죠. 있죠. 세연아 이거 몇 개야? 지금 검색. 아, 해야 이거 돼. 몇 개야? 잘 대답해 아예. 검색을. 보인 대로 하지 마. 검색. 이게 몇 개야? 보인 대로 하면 안 돼. 세 개. 예? 이게 세 개예요? 주먹할 때 이거 조작이라 왔다. 세연아 조작. 집중해야 돼. 아, 좀 졸려요. 안 졸릴게 할까? 목 주무르면 돼. 뭐 여기. 얼마 시원한데? 최소 한번 할까? 아니 조금만. 안 해요 안 해요. 자, 나. 자, 봐봐. 어우 사인 세타 값은 네. 그치? 각이 작을 때가 작고요. 각이 클 때가 큰데 각이 넘어가질 않지. 네. 그렇죠. 90도를 넘어가지 않죠. 네. 그럼 여기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럼 사인 값이 제일 클 때가 몇이야? 1. 1이지. 아. 네. 제일 작을 때가 요때지. 네. 네. 근데 여기를 세타로 본 거지. 네. 그럼 여기가 길이가 2고 길이가 여기가 1이니까 이 길이 몇이냐? 루트 5. 그럼 이때 사인 세타의 비율은 네. 이쪽을 바라봤으니까 네. 그럼 사인 세타 값이 몇 나오니? 각은 모르지만 사인 세타 값을 알 수 있잖아. 그래 루트 5분의 2잖아. 루트 5분의 2가 제일 작을 때잖아. 이해돼요? 그럼 우리는 사인 세타 범위를 알 수 있잖아. 루트 5분의 2가 제일 값이 작을 때잖아. 그러네. 이해돼요? 예. 각이 제일 작을 때 여기가 루트 5분의 2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치? 그럼 값을 범위를 구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뭐랑 같으니까 여기서. X, Y. 그렇지.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Y 범위가 나오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여기가 XY분의 2야. 자, 얘를 역수치해봐. 2분의 X, Y. XY가 되고 이게 1분의 1이 되죠. 네. 이쪽이 2분의 루트. 루트가 되지. 바뀌지. 네. 그죠? 그러면 양변에 20만 곱하면 우리는 XY 범위를 알 수 있죠. 루트. 그죠? 이쪽이 그럼 최소가 2가 되는 거고 최대가 루트가 되겠지. 그치? 아시겠죠? 우리 문제가 좋죠? 자, 찍어 놓으세요. 아마 어려우니. 처음에 풀면 좀 어렵지. 상원이가 우진아 이해됐죠? 네. 시중이 이해됐어요? 네. 상원이 괜찮대요. 너네 29번 문제 푼 적 있지? 네? 29번 문제 푼 적 있죠? 기억이 안 나요. 3학년 2학기 문제집에 있죠? 쌤들도 있죠? 3학년 2학기 삼각기 보면 저 문제 있지? 저것도 수능 기출이야. 그치. 1일 더 밀릴 것 같아. 야, 풀어봤을걸 아마. 자, 그림을 선생님이 여기만 좀 그릴게. 여기만. 자, 너네 한번 문제 읽고 있어요.
그냥 궁금한 게 생겼는데 중고 언제 온다 했어요? 아 지금 엄마가 어머님 문자 줬는데 좀 늦게 출발했대. 그렇구나. 많이 느껴져. 돈이 안 왔거든요. 공간 감각이 좀 많은. 대충 이체적으로 보여요? 괜찮으시네. 공간 감각. 됐어요? 자, 자동차가 산을 올라가는데 얘들아 이 경사가 자, 몇 도 몇 도 몇 도 나와? 이 경사각이 몇 도야? 30. 37도요. 7도지.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니? 12도죠. 그 다음에 여기도 몇 도예요? 12도. 여기도 12도인가요? 왜 저러지?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형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삼각형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죠? 연장해서 이렇게 이체형 그림 이해돼요? 이렇게 올라가자니 눈길이야. 너무 미끄럽지? 그러니까 얘를 우회해서 간다는 얘기인 거야. 돌아서 간다는 얘기야. 아. 그렇지? 이게 너무 미끄러우니까 여기를 돌아서 간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문제에서는 그럼 이 도로의 길이는, 이 길이는 몇입니까? 이 길이는 몇입니까?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보자. 자, 일단은 직선 거리가 500m다. 아, 야, 잠시만요. 여기가 500m다. 핑크색이 지금. 그렇죠. 여기가 500m죠? 여기 500m. 자, 문제에서는 경사도는 다 표시해 놨고요. 자, 우회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도로의, 우회 도로의 길이는 몇입니까? 그지?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되죠. 네. 그럼 여기를 선생님은 x라고 할 거야. 네. 여기를 x라고 할 거야. 여기를. Y. 자, 근데 조건에 보면 사인 값이 몇 개 나와 있니? 뒤에요. 2개 나와 있죠? 사인 12도가 0.2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사인 37도가 0.6. 0.6로 나왔지. 그럼 이런 게 힌트가 되는 거지. 네. 왜 하필 코사인 탄젠트가 아니라 사인으로 나왔냐? 네. 사이드 넓이. 그렇지. 봐봐. 해보자. 그럼 37도하고 500m 사이에는 무슨 관계냐, 얘가? 네? 사인으로 풀면, 자, 500하고 37도랑 사인 값을 이용하면 여기 아니야, 여기? 아, 네. 500하고 요 관계가 네네네네. 사인 값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럼 뭔가 여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 다음에 12도와 여기 y서의 관계는 뭔가 사인 값 아니야? 그럼 뭔가 여기도 이용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또 12도랑, 여기 x랑 요 관계, 이거 뭐죠? 이것도 사인 12 관계 아니야? 그럼 뭔가 여기도 뭔가 이용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볼게. 여기를 h1으로 볼게요. 그럼 여기를 h2로 볼게요. 그럼 h2가 여기랑 어때니까? 같아요. 같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관계식 한번 해볼게. 자, x분의 h2가 뭐를 Y분의 H는 x분의 h2가 무슨 값을 의미해? 사인 12도. 사인 12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은 x에다가 뭘 곱하면? 사인 12도를 곱한 게 h2지. x분의 h2가 사인 10이니까. 네. 그럼 여기서 봐봐. y분의 h1이 뭘 의미하니까? 사인 사인 12도를 의미하니까 y에다가 뭐를 곱한 값이? 사인 12도. 12도를 곱하는 값이 h1이죠. 1. 그러면 만약에 얘를 더하면 우린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h1 더하기 h2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죠. 네, 사인 37. 네. 이게요? 요 값이 뭘까요? 사인 500 곱하기 사인 30%. 그렇지. 500 곱하기 사인 37임을 알 수 있지. 네. 이렇게 푸는 걸 알 수 있지, 이제. 자, 그럼 두 개 더 해보세요. 뭘로 묶여요? 사인 12. 사인 12도로 묶이죠. 네, X. 묶이면서 x 플러스 y니까 우리가 풀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지. 네. 그럼 여기랑 여기 풀면 되는 거지. 됐니? 네. 예, 그렇게 푸는 걸. 자, 그래서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거, 자, 500 곱하기 사인 37도에다가 얘를 나누면 되는 걸. 사인 12도로 나누면 되는데 계산 이런 데 잘 하시니까 여기 몇이야? 0.2. 0.2분의 여기는 500 곱하기 0.6. 0.6.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3호 15. 1500 미터네, 그치? 아시겠어요? 어우 씨. 문제 괜찮은 거야? 네. 자, 사진 찍으세요. 자, 그림 다 이해되신 거죠?
무슨 말인지 된 거죠? 제가 공화지가 되게 부족한 편이라서 아이고. 그래서 결국 자, 집에 가서는 사진 찍은 거 펴놓고 풀지 마시고 본인이 설명 들었던 내용 3개에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숙제를 꼭 해보고. 예. 자, 1분 뒤에 등차 수혈한다. 네? 1분 뒤에 등차 수혈할게요. 차가 나랬는데? 일어나서 들어. 그래, 일어나 들어. 예. 자, 따라해봐. 수혈. 수열 수혈. 수열 수의 나열. 자, 몇 단어? 12단어부터 드디어 이제 수혈 들어갑니다. 등차 수혈부터 시작해요. 수열은 수의 나열. 알겠니? 수의 나열인데 영어로 따지면 프로그레션 뭐 그렇게 있는데요. 프로그레션 뭐 이렇게 있는데 영어를 잘하시네 프로그레션. 등차 그러면 한자어지. 차이가 같게 나오는. 차이가 같게 나오는. 많이 봤잖아. 13579. 아 그치? 등비. 비율이 같게 나오는. 등비. 그럼 1, 2, 4, 8, 16, 32, 64. 비율이 같죠? 다음 항과 그 전항 사이의 비율이 계속 같게 나오고 얘는 등차. 차이가 계속 같게 나오는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을 영어로 뭐 arithmetic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A 수열로 부를게요. 사전 찾아보면 있어. 산술적인 수열. 산술적인 수열. 등비 수열은 geometric progression. GP 수열. 영어 어딨어 그다음 조화 수열은 harmonic progression. HP 수열. 정규에 나와요. 알겠죠? 등차 수열은 차이가 계속 같게 나오는 수열. 자, 수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다 수열이야. 숫자는 나열한 게 수열이야. 그치? 그냥 그게 수열이에요? 그냥 숫자를 나열한 게 수열이야. 근데 수학적인 수열은 모르면 뭐냐면 규칙성을 갖고 있어야 게 수열이야. 숫자를 그냥 나열한 건 수열이야. 숫자를 나열한 거야. 그런데 수학적인 의미가 별로 없지. 랜덤하게 나오는 숫자는 수학적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수학의 의미를 담고 풀려면은 규칙이 나와야 되지. 우리는 규칙성을 갖고 있는 수열을 풀 거야. 알겠지? 자, 3 다음에 1 나왔어요. 4 다음에 1 나왔다. 5 다음에 뭐 나올래? 그렇지. 대부분 다 1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선생님은 9라고 할 거야. 그래도 맞죠? 수열이 네? 그래도 맞잖아. 그런가요? 네. 너희들은 3 다음에 1, 4 다음에 1, 5 다음에 1을 생각했지만 선생님은 3.14, 1591을 생각한 거야. 아 3.14, 1591을 생각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봐봐. 이건 어떤 약속이 없으면 이 숫자는 1도 답이고 9도 답이지. 그치? 답이 하나로만 나오게 하려면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뭔가 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형을 만들 거야. 일반식을 만들 거야. 그런 거 배울 거야. 자, 보자. 자, 처음에 우리는 등차 수열을 배울 거고, 그 다음 오늘은 조화 수열 배우는데,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을 배워. 등차 수열을 역수 취한 게 조화 수열이거든. 알겠지? 자, 등차 수열부터 할게요. 상원이 그만 자, 등차 수열. 수열의 표현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은, 자, A, N 이렇게 표현하는데, N이 자연수야. 그래서 A1 그러면 첫 번째 항이야. A2 그러면 두 번째 항이야. 그러면 AN이면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N번째 항이야. 그럼 N-1이면 N-1번째 항이야. 그래서 여기다 중괄호로 표현하는 게 수열의 표현이야. 중괄호로 표현하는 게 얘는 AN 수열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표현이고요. 됐죠? 자, AN 수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치? 자, 그러면 여기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자연수 1부터 넣어봤을 때 숫자는 첫 번째 항에 나오겠지. 콤마 표시하고요. N에다가 2 표현하면 두 번째 항에 나오겠지. 네 그 다음에 N에다가 3 대입하면 세 번째 항에 나오겠지. 그렇죠 블라블라블라 가다 보면은 N-1번째 항이 나오겠지. 네 그 다음 마지막이 N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수원에서 배우는 수학은 그냥 항이 N개에서 끝났다고 보는 거야. 되니? 근데 의미는 사실 N은 무슨 수야? 자연수는 무한수지. 네 그치? 그럼 항이 무한계 나왔다는 얘기지, 사실. 나중에 너네가 이제 어디서 미적분에서 배우는 건 무한수열을 배우는데 그 무한수열은 이제 이렇게 배운다고, 여기가. 다음도 나왔다고 보는 거야. 알니? 다음도 나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점점점 하면은 수열이 무한수열이야. 미적분에서 이걸 배워.
알겠지? 이런 걸 뭐하는 수요로 배워요? 예, 근데 우리는 n번째 항까지만 배워요. 수원에서는 n번째 항까지. 자, 다시 이렇게. 자, 그래서 명칭을 좀 알려줄게요. 명칭. 얘는 처음에 나오는 항이죠? 얘를 첫째 항. 첫째 항. 첫째 항이라고 근데 보통 잘 얘기를 안 하고요. 짧게 한자어를 표현하거든? 그걸 초항이라고 불러, 초항. 초항이라고 불러, 초항. 보통은 첫째 항보다는 초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에 나오는 항이지. 마지막에 나오는 항. 끝항, 이렇게 불러요. 끝항. 근데 끝항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끝 말자를 써가지고 말항이라고 불러요. 말항. 따라해봐, 말항. 말함. 말항. 말함. 네, 이렇게 읽어, 보통. 그래서 처음에 나온 항은 주항, 마지막에 나온 항을 말항이라고 불러. 되니? 그런데 우리는 무슨 수요를 배우는 거야? 등. 차. 차를 배우는 거지. 그럼 차이가 계속 같게 나와야 되는 거지. 네. 그 차이가 영어로 뭐야? 마이너스랑 혼날 것 같은데. 차이가 영어로 뭐니? difference. 그치? difference. 그래서 약자를 여기 D라고 쓰는 거야. 이 차이를 아, A1에다가 D를 더해서 A2가 나오고 A2에다가 D를 더해서 A3가 나오고 다시 D를 더해서 A4가 나오고 그럼 여기다 D를 더해서 AN이 나왔다고 보는 거 알겠지? 다시 그럼 A2에서 A1을 뺀 것이 뭐야? 네? A2에서 A1을 뺀 것이 뭐야? D요. D. A3에서 A2 뺀 값이 D요. 이게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 빼면 같이 계속 차이가 D가 나온다. 알겠죠? 자 다시 여기를 뭐라고 나오고 여기다가 그렇지. 차이 계속 D를 더해 나가는 거야. 자, 뭐 약자라고요? difference. 디퍼런스. 자, 항과 항이 공유하고 있는 차이죠. 공유하는 차이래서 공차. 따라해봐, 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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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차가 뭐의 뜻이라고요? 항과 항이 공유하고 있는 차이. 당연히 이걸 공차라 불러요. 네, 천단자. 아, 왜 때려? 자, 한다. 자, 그럼 공차값의 개념, 그럼 이렇게 표현하자. 네. 얘들아, 첫 번째 항이 A1이죠? 네. 봐봐, A1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A라고 표현하고 해야 돼. 네. A1을 A라고도 표현하고, A2는 그럼 A라고 모두 한 거야. D. 그죠? 그럼 A3는 A2라고 모두 한 거야. ED. 아, 아니네. 그치? 그럼 여기가 A2니까 얘는 A 플러스 몇 개야? ED. 그럼 규칙이 나오지? 네. 그러면은 N번째 항은 뭐라고 표현할래? A N-1번째 항에다 D를 더했지? 그러면은 규칙이 이렇게 되죠? 네. 불러봐. A 더하기. 플러스 D 곱하기 N 마이너스 1. N-1D. 그렇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N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이 나옵니다. 초항하고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 방식을 일반항이라고 부르다. 따라해봐. 일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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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일이 표현하는 거를 특수항. N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를 일반항이라고 불러. N번째 항은 그럼 초항에다가 N- 곱하기 D를 계산하면 나오겠죠? 네. 그죠? 네. 이때 N은 자연수 하자. 그러니까 표현할 때 일반항을 표현하고 싶으면 N의 1, 2,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맞죠? N은 자연수 표현이죠? 자연수 표현이죠? 네. N은 자연수 표현이죠? 예, 그럼 이렇게도 표현해요. 얘는 N이 1 항부터 성립하니까 N이 1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상원이가 저도 때리고 막. 진짜 뭘 때렸어요. 자, N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N은 1 이상입니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그치? 선생님 주로 그냥 위에 있는 표현을 써요. N이 1 이상이면 1.2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아니라 N은 자연수 표현이니까 N은 1, 2, 3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걸 무슨 항? 일반항. 잘 해봐. 이거를 그럼 전개해보면 자, 여기가 DN잖아. 네. 그 다음에 A 빼기 D가 되나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일반항 등차 수열은 항상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표현되니? 1차식으로 표현되니. 그지? 근데 그 1차 개수가 반드시 뭐야? 공차야. 아니 1차 개수가 반드시 무슨 값이야? 공차야. 알겠죠? 예. 물론 이 공식에 맞춰서 표현하는 방식도 있는데 공차를 가지고 표현이 가능한 건 예를 들면
자, 일반항이 뭔지 모르겠어. 자, 항이 이렇게 나야 될 때 1, 3, 5, 7 이렇게 나야 될 때 215문은 몇 번장입니까? 215는 몇 번장입니까? 해보자. 일반항 표현해볼게. 투항 1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가 몇이야? 2. 2죠.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공차가 2, 그러니까 공차가 2니까 n의 개수가 2인 거지. 네. 이렇게 표현되겠지? 네. 그러면 215가 몇 번장입니까? 라고 해서 이게 n번장이 215입니다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럼 2에는 몇이야? 그래서 2 값이 홀수면은 1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표현 가능하겠지. 108인데 그럼 답을 쓸 때는 제108항이라고 쓰는 거야. 왜냐면 얘는 기수가 아니라 서수야. 얘니 그래서 제108항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자, 이렇게 표현해보자. 자, 이 값을, 공차값이 계속 얼마나 나오니?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공식에 안 쓰고 직접 표현하는 것도 있지. n 앞에 개수가 뭐가 와야 돼? 이거 알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뭐 넣어야 돼? 1 넣어야 되지? 그럼 n에다가 1 넣어서 1 넣으려면 뒤에서 얼마 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보통은 공식으로 표현하는 건 처음에 배울 때 하는 거고요. 익숙해지면 바로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일반항을 쓸 때는 가로치고 반드시 이 n의 표현을 뭐라고 써야 돼? 이게 초항부터 성립했는지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했는지 써야 돼. 알겠지? 초항부터 성립을 했는지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했는지를 꼭 쓰셔야 돼요. 연기를 하셔야 돼요. 봐봐. 여기가 만약에 2야. 여기가 만약에 2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수열이 맞아 틀려. 수열이 아니야 얘는. 수열이 아닌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수열은 뭐냐면 처음부터 규칙이 나와야 되지. 근데 처음에 규칙이 안 맞지. 네. 얘는 두 번째 항부터가 뭐야? 두 번째 항부터가 수열이지. 네. 그럼 여기는 n이 2부터야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네. n이 2부터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몇이야? 3이요. 3이지. 근데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안 맞지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지 꼭 표기를 하는 거야. 까리. 네. 자, 됐고요. 요번에는 이런 표현도 좀 배웠으면 좋겠거든. 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자, n번째 항은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 n번째 항은 n에다가 마치 함수처럼 m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그럼 얘는 초항 더하기 n- 곱하기 d를 표현하는 거지. n번째 항이. 그럼 n번째 항은 a 더하기 n-d를 표현하는 거지. 네. 그치?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봐. 그럼 a, m에서 a, n을 뺐다는 얘기는 자, 뭐만 남을까? M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이해돼요? 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등차수열인데 7번째 항에서 2번째 항을 빼봐. 그러면 7에서 2를 뺀 5, D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이 수열이 만약에 갖고 있는 공차가 2였어. 네. 2면은 일일이 이걸 계산하지 않고도 7번째 항에서 2번째 항을 빼면 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그럼 7에서 2를 뺀 5 곱하기 2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공차에다 2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정성에 이런 내용 안 나와. 아시겠지? 자,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원하시잖아요. 하나씩 뭐 조금씩 서서 말면 안 될까? 아니, 네, 하나. 따라서. 네. 증가시키기.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공차값은 항상 일정한 거죠. 네. 차이가 계속 일정하죠. 네.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야지 D죠. 네. 근데 세 번째 항에서 뭐를 빼도 A2. 2를 빼도 똑같지. 네. 계속 값이 어때? 값이 변해 일정해. 일상이요. 일정한 거지.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은 n번째 항에서 뭐를 빼면 A, M, D. 그렇지. 그 값은 항상 어떻다? 일정. 변하지 않는다. 공차가 않는 성질이야.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됐고요. 이번에는 따라 이거 등차 중항. 등차 중. 등차 중항. 등차 중. 네.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죠. 아.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아니 등차 수열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항이야. 그러면 여기가 개념을 잡아볼게. 여기가 A야. 그 다음 X야. 근데 B야. 그럼 가운데 얘가 등차 수열인데 가운데 있는 항을 뭐라 불러? 등차 중.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지. 그치? 그럼 등차 중앙은 이 A와 B 사이의 관계식이 뭐가 될까? 평균. 평균이죠. 여기다 D를 더해서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X의 값은 두 친구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1로 나눠요. 2로 나눈 거야. 되니? 이게 등차 중앙인데 등차 중앙은 그러면 두 배를 하면 뭐가 되니? 등차 중앙에 두 배를 하는 것은 양옆의 친구를 더하는 것과 어떤 관계? 같은 관계가 되지. 근데 공식은 물론 얘가 맞는데 쓸 때는 우리 산술기하 평균 구했듯이 10의 변형에서 구한다. 등차 중앙의 몇 배는? 두 배는 양 옆에 있는 친구를 더해도 똑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이 A, B가 전부 다 양수야. 그럼 X도 양수지. 그치? 그러면 이게 산술 평균이죠. 됐어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배웠지? 이게 수열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등차선 앞엔 다 배운 거야. 어려운 게 없어. 그만 알겠지?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자, 한 바닥 찍어주시고요. 자, 한 바닥 찍어주세요. 준모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 PC방이라는 곳에 자, 이제 늦는 친구는 관심 안 가져요. 자, 페이지 어디를 보냐면은 페이지 173쪽을 봐. 네? 어디요? 173쪽. 네. 조화 수요일에만 나오니 교육과정 받게 되면 배워. 교육과정 바뀌지. 네. 근데 학교에서 시험지에 된다 안 된다? 네요? 된다. 네, 왜요? 자, 조화 수요를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다 단추를 약불로. 조화 수요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해봐. 조화 수열. 조화수열. 조화 수열. 조화수열. 영어로 네? 영어로 harmony progression. 하모니 프로그레션. 오케이, 하모니 프로그레션. 약자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등비 수열은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 알겠지? 자,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자, 수열 AN을 나열해봤다. 야, 이거 교육과정 바뀌야. 하지만 학교에서 문제 낸다 안 낸다? 낸다. 낸다. 일단 알고 있는 게 좋아. 자, AN이 이렇게 나왔어요. A1, A2, A3. 자, 블라블라블라. AN-1, AN. 그치? 자, 규칙을 쭉 알고 봤더니 차이가 없어. 차이가 일정하지가 않아. 그럼 수열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얘를 역수치해봤어. 뭐 했다고요? 역수치해봤어요. 상원아, 뭐 했다고요? 역수치해봤어요. 그 순간 규칙이 나왔어요. 나와요? 규칙이 나와요. 그런 수열이 있어요. 역수를 취하고 봤더니 규칙이 나왔어요. 역수를 취하고 봤더니 그게 등차 수열이 됐어. 역수를 취하고 봤더니 요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됐어요. 그럼 이 차이가 얼마야? 계속 D가 나왔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러면 역수 취하기 전의 수열을 뭐라 불러? 걔를 조화 수열로 불러. 당연히 역수 취하기 전의 상태를 뭐라 불러? 조화 수열로 부르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은 조화 수열의 일반항은 공식이 따로 없지. 그러면은 역수 취한 다음에 등차 수열을 가지고 일반항 만들 수 있지. 네. 그치? 그럼 AN분의 1은 등차 수열이지. AN분의 1을 등차 수열 일반항 만들면 되는 거죠. 네. 초항이 누구야? A1. A1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항수 N-를 곱하기 공차지. 이거 정리하면 되죠. 그럼 20을 정리해 놓고 다시 역수차면 AN이 나오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한다. N은 1부터야. 얘를 역수치해서 다시 만든 게 조화수열이야. 그러니까 AN은 블라블라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조화수열은 일반한 공식이 따로 없어. 됐지? 그냥 등차 수열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것도요. 아까 등차 중앙 배웠니? 그러면 이번에 무슨 중앙이 있을까? 조화 중앙이 있겠지. 조화 주거든. 자, 조화 중앙은 약자로 그냥 H라고 표현할게. 아까 등차 중앙은 라지 A라고 표현하는 걸.
자, A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는데 얘가 조화수열이야. 얘가 조화수열이야. 그럼 얘를 역수취하면 등차수열 되는 거야. 역수취하면 등차수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중앙이야? 등차 중앙이야. 오. 알겠죠? 등차 중앙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뭐라 그랬죠? 수험한 등차 중앙의 몇 배는? 2배. 두 배는 양옆 친구를 더한 거와 더한 거와 같다. 그치? 그럼 이게 A, B분의 몇 나오니? A 플러스 B 나오지. 그러면 X의 값 구할 수 있지.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B분의 2의 B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네. 조합. 조합평균이죠. 네. 아까 등차 중앙이 산술평균. 그러면 조합평균이 조화중앙이 조합평균. 중요한 거 아니야. 당연히 무조건 뭐든지 등차수열로 바꿔서 푸시면 돼. 됐어요? 예. 자, 조합수열 끝.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요. 자, 이제 합을 볼게요. 합. 175쪽 밑에 봐. 자, 175쪽 밑에를 보세요. 공식이다. 175쪽 밑에를 보세요. 자, 칩니다. 드디어 이제 등차수열 합을 구할게. 자, 따라해봐.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 합이 영어로 뭐니? 썸이니? 썸? 이 S를 길게 늘어뜨린 게 인테그랄이야. 이게 적분이야. 당연히. 자, 썸. 자, 약자를 해서 S를 쓰는 거야. 봐봐. 1반항이 이렇게 돼 있지. 자,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3. 항이 나열돼 있지. 네. M-A. 그래서 이게 AN이죠? 아시겠어요? 합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따라해봐. 급수. 급수. 소급해서 더한다는 뜻이야. 더할 숫자야. 급수. 항이 무한계를 더하는 걸 무한급수. 들어봤지? 등비급수. 등비수열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 알겠니? 근데 그게 무한계를 더해. 등비 무한급수. 언제 배워? 미적분에서 배워. 알겠지? 자, 이렇게 더하는 과정을 뭐라 불러? 급수라 불러. 더하는 과정을 뭐라 불러? 급수라 불러. 자, 예를 들면 항들을 더할 건데 1항부터 몇 번차까지 더할 거야? n번차까지 다 더할 거야. 그거를 SN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자, 표현하자. A1 더하기 소급해서 더하는 거니까 앞쪽까지 다 더하는 거지. 앞쪽까지 계속 더하는 거지. 그치? 그런 걸 이렇게 SN으로 표현한다. 됐니? 그런데 이 수열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야. 이 수열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야. 자, 공식도 할게. 자, 얘는 수항이 A죠. 네. 두 번째이 뭐야? A 플러스 D죠. 세 번째이 A 플러스 2D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는 항이 뭐야? A 더하기 N 마이너스 D죠. 이게 만항이지. 됐니? 네. 자, 이게 SN인가요? 자, 이건 거꾸로 뒤집어서 더할 거야. 네. 거꾸로 뒤집어서 더해. 자, SN은 똑같이 더할 거야. 그럼 A가 여기로 가겠지. 그럼 여기 앞에가 뭐야? A 플러스 D가 오겠지. 거꾸로 더한다고. 그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가 뭐가 되니? 얘가 되죠. 그 마지막 항을 N항이라고 부를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얘를 N로 부를게. 됐니?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N로 오지. 네. 그럼 여긴 뭘까? 얘보다 D가 MST. 작은 거지? 그럼 여기가 L-D지. 그죠? 그럼 여기가 뭘까? MST. L-2D지. 더하면 같이 일정하지. 이래요? 자, 얘를 더해봐. 몇 SN 나오니? 2SN 나오지. 자, 그러면 A 더하기 L 몇 번 나올까? 이 항이 몇 개냐? 항이 N개잖아. 그치? 그럼 얘가 몇 번 나와? N번 나오지. 그치? 그럼 우리는 등차수열 합의 공식을 이렇게 풀 수 있죠. 2분의 N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만항. 됐지고! 됐죠? 마지막 항을 뭐라 불렀어? N로 불렀지? 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야. 되니? 왜요? 왜요?
자, 다시 바꿀게. 자, 여기 n의 값이 뭐란 말이야? 얘랑 같은 값이지. 그럼 n의 자리에 얘를 대입할 수 있냐? 네. 자, 불러. 2분의 n 곱하기 a가 몇 번 더해져? 두 번 더해지지. 그 다음에 이 값을 더하면 되죠. 그럼 두 번째 공식 나오죠. 그죠? 자, 이 두 번째 공식이야. 자, 지금 외워. 첫 번째 공식도 잘 쓰고 두 번째 공식도 잘 쓰는데 언제 쓰는 거냐면은 얘는 마지막 항이 뭔지 알 때. 근데 두 번째 공식은 공차 값을 알고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잘 쓰는 공식인데 첫 번째는 언제 쓰는 거야? 초항은 똑같죠? 네. 초항은 똑같죠? 얘는 마랑을 알고 있을 때. 두 번째 공식은 공차를 알고 있을 때. 지금 외우셔야 돼요. 지금 외우셔야 돼요. 예? 아래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이거는 마랑을 알고 있을 때. 얼마나 귀찮아. 마랑을 알 때. 얘는 공차를 알 때. 얘는 공차를 알 때 주로 쓰는 공식. 되셨어요? 예. 자, 지금 외우셔요. 지금 외우셔요. 우리 저기 지영이랑 예원이는 이 구름조치 다음 주 월화수 수학여행 가잖아. 네. 다음 주에 이제 등차수야 등비수열 나갈 텐데 전석했을 때는 반드시 그 방송 꼭 봐.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이제 개념 끝. 끝. 아, 하나 이거 안 좋았다. 봐봐. 봐봐. 자, 초항이 얘죠. 네. 초항이 얘죠. 네. 얘가 마랑인가요? 네. 얘를 더해서 반 나는 게 가운데 있죠. 네. 아, 그게 등차 중앙이지. 이게 등차 중앙이지. 네. 그러네. 이게 등차 중앙이지. 행복하게 등서죠. 이해돼요? 네. 네. 정석이 안 나와. 네. 그러니까 합은 어떻게도 표현되는 거냐면은 등차 중앙이 몇 배야? 네. n배야. 오. 가운데 있는 항을 n번 곱하면은 n을 곱하면은 항수만큼 곱하면은 그게 바로 합이야. 아. 등차 중앙이 뭔지 알고 있죠? 항의 개수가 뭔지만 알아도 거기다 n만 곱해도 무조건 합이 나와요. 그치? 이게 등차 중앙의 n배니까 등차 중앙의 n배를 뭐라 불러? 합이라 불러. 등차 중앙의 n배를 합이라 부른다. 이거 정석이 안 나와. 알고 있으면 좀 편할 거야, 나중에. 시험 가져갈 때.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요. 페이지. 자, 181쪽. 수열의 발견하는 예. 181쪽. 예,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아느냐? 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수열의 합을 우린 보통 기호로 뭐라 불러? SN이라고 부르고 일반항을 뭐라 불러? AN이라고 부르지? 그럼 상호 관계성이 나와. 자, AN을 알고도 우리는 합을 알 수 있고 합을 알아도 얘를 알 수 있어. 수열에. 근데 얘는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 다 통용되는 거야. 모든 수열에서는 합을 알아도 일반항을 알 수 있는 거고 일반항을 알아도 합을 알 수 있어. 봐봐. 자, 예를 들게. 등차수열이 나왔어. 자, 항이 1부터 날. 공차가 얼마니? 2점. 초항은 얼마니? n에다가 1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자, 얘를 첫 번째 공식에 맞춰서 합을 그려볼래? SN은 자, 첫 번째 공식 2분의 이거 항의 개수 몇 개니? n개지. n 곱하기 초항이 얼마니? 1이지. 말항이 있죠? 네. n번째 항이. 그럼 더하면 되지 그럼. 이해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공식에 넣어봐. 자,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2 곱하기 초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해돼요? 여기랑 여기랑 어때요? 같게 나오죠? 그죠? 같은 거죠? 첫 번째 공식에 쓰면 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공식에 쓰면 얘가 되는 거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 1차식이지.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n에 관한 몇 차식일까? 2차 2차식이야. 아시겠어요?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2차식.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 알겠어? 그렇죠. 오케이? 까리? 자,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왔다. n 제곱 빼기 2n 더하기 나왔다. 3 나왔다. 이 합이 n에 관한 몇 차 함수니?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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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죠. 그죠? 최소값이 어디서 나올까? 1 1에서 나오지. 초항에서 최소야. 합이. 자, 여기가 5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니? 2분의 5항이라는 게 있니 없니? 없지. 2.5항이라는 게 없지. n은 무슨 수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 그럼 여기가 2.5에 제일 가까운 자연수가 누구니? 2점에서 2 아니면 3이죠.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야. 아시겠어요? 자연수에서 최소값 나와. 까리? 자, 합이 이런 형태인데, 자, 잘 봐봐. 합이 이런 형태인데,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어. 자, 일반항이, 자, 마이너스 3n 플러스 4 나왔어. 얘는 항이 진행될수록 값이 작아질까, 커질까? 작아지겠지. 얼마씩 작아질까? 3씩 작아지겠지. 그치? 근데 초항이 28이야. 초항이 28이야. 네. 됐어? 얘는 몇 항까지 더해야지 몇 항까지 더하면은 될까? 몇 항까지 더하면은 될까? 1항이 몇이야? 20만 그럼 2항은 작아져, 커져? 작아진데 양수죠? 얼마 작아져? 3 작아지지? 그러면 처음에 양수로 시작하지. 근데 같이 작아지지. 그치? 그러면 어느 순간 뭐가 나올 때 있냐? 음수가 나올 때 있지? 그럼 더하다 보면 이건 더하고 더하다 보면 같이 커지지. 네. 그런데 음수를 더하면 같이 작아지지. 네. 그럼 마지막 양수까지만 더하는 게 최대지. 이해돼? 그러면은 요 항이 몇 번째부터 음수가 나올까? 그거 알면 되죠?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는지 알면 그 전까지만 더하면 최대지. 까리?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때가 언제냐? 아니 이거 숫자가 너무 크게 나왔구나. 자, 그냥 이렇게 할게. 44라고 할게. 300에서 44하고 나올 때야 돼. 커야 되지. 그래서 n은 14보다 크다. 3일은 3, 3, 42, 14점 얼마보다 클 때부터 음수지. 네. 그럼 제 몇 번째 항부터? 15 15항부터 음수지. 그럼 몇 항까지만 넣어야 돼? 14 그렇지, 그게 최대야. 오늘 아시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걸 미리 좀 알려줄게요. 그래서 앞에 기본 문제 이런 거는 안 풀 거 오늘 집에서 풀어와 그러면. 자, 이렇게 푸는 방식들 좀 알려줬어. 자, 이제 이거 몇 개 마지막이야. 잘 해봐. 그러면 1번 항을 통해서도 우린 지금 합을 구했지. 그럼 반대로 합이 나왔어. 합이 나온 상태에 되는 거 하면 안 될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봐봐. SN을 통해서 볼게. SN은 1항부터 몇 항에 더한 거? 1항부터 AN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지. 네.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거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위에서 여기까지 더한 걸 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1항부터 n-1항까지 더한 거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해돼요? x n-1은 1항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그래 여기까지만 더한 거야. 이해돼요? 여기가 이해됐어요? 그럼 위에서 안을 빼면 s, n에서 뭘 빼면? 그렇지. 뭐를 구할 수 있니? 그렇지. 그 말이지. 이해됐어요? 잘 봐. 이거는 전국에 있는 수원을 배운 친구들 100명이면 100이 다 알아. 그치? 근데 98명, 그러니까 거기 그 중에서 반수 이상이 뭐를 모르고 있냐? 이렇게 쓰면 틀린 말. 자, 뭐라고 표시했냐면은 얘는 n이 얼마부터야? 1부터죠.
자, 얘는 n이 얼마 붙었다? 이것도요. 2부터예요. 봐봐, 잘 들어봐. 여기다가 n을 1을 넣어봐. x 제로라는 게 존재하냐? 아니요. x 제로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 네. 네. 그럼 n이 뭐 붙어야 돼? 2. 2 붙어야 된다고. 어. 그럼 동시에 성립하는 건 몇 번째부터야? 두 번째. 2부터야. 알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가로치고 반드시 n은 뭐부터라고 써야 돼? 2부터라고 쓰는 거야. 얘는 처음부터 규칙인지 아닌지 몰라. 처음부터 규칙이 되려면 n이 뭐 붙어야 돼? n이 1 붙어야 돼. 알니? 자, 그러면 선생님 A1은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그러면 A1은 뭐예요? 첫 번째 한 가지만 더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가지만 더한 게 A1이야. 그러니까 합의 식이 뭐가 나온단 말이야. 합의 식이 뭐라고 나온다고. 되니? 그럼 무조건 A1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 합의 식에다가 1 대입한 거야. 무조건. 그게 추항이야. 알겠죠? 자, 잘 들어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끝에 나오는 게 n에 관한 2차식인데 끝에 나오는 상수항이 0이 아니야.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추항이 일반항에서 구하는 A1과 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지금. 네. 자, 문제 풀면서 좀 이따 봐줄게. 그래서 A1은 무조건 뭘로 구한다? S1. S1으로 구하는 거야. 여기서 구하면 안 돼요. 무조건 틀려요. 이게 처음부터 규칙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치? 이 S1이 여기서 구하는 A1과 같으면 네. 원래 선생님 n에다가 1 넣으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장난기가 발동하지. 여기다가 혹시 1을 넣어봐. 1을 넣어서 같은 값이 나와. 그럼 규칙이 처음부터야. 규칙이 처음부터 규칙이야. 편법이야. 그거 알려주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원래 1을 대입하면 된다 안 된다? 대입하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1을 넣어서 구한 A1과 같으면 얘는 규칙이 초항부터야. 규칙이 초항부터 규칙을 이뤄요. 초항부터 규칙이에요. 규칙성을 이루고 있다고. 자, 편법인 것도 알려줄게. 그래서 따라서 SN을 이렇게 구했어.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를 구했는데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근데 C가 0일 때랑 C가 0이 아닐 때가 있어. 상수항이 0일 때가 있고 상수항이 0이 아닐 때가 있어 해서 그럼 얘는 무조건 규칙이 초항부터야. 여기 C가 0이죠. 그럼 무조건 얘는 N이 1부터야. 1부터 규칙이고 얘는 N이 2부터야. 편법이야.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 왜 그런지. 알겠지? 자, 지금 더 설명해 줄 내용이 많은데, 자, 일단은 좀 중요한 거 한번 해줬어요. 자, 이제 문제 몇 개 중요한 것만 할게요. 예. 자, 미안하지만 기본 문제 1, 2, 3번 집에서 풀어와. 기본 문제 1, 2, 3번 집에서 풀어오세요. 네. 3번은 대마고 할게요. 1, 2번 집에서 푸세요. 네. 자, 이제 기본 문제. 자, 3번 볼게. 자, 찍었니, 사진? 자, 너네가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해가 돼. 자, 기본 문제. 자, 12-3번. 자, 수열 두 개가 있대요. AN과 BN이라는 수열이 있대요. 예. 됐죠? 근데 우리가 배운 수열이 지금 등체 수열과 뭐밖에 없니? 그 조화 수열밖에 없지. 예. 자, 그런데 이 수열 A에는 이런 식이 성립한데 여기다가 1을 넣어봤더니 초항이 2래요. 그런데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은 A, n번째, 그러니까 n번째 항 사이에 이런 식이 성립한대. 자, 근데 n은 얘 1부터래요. 자, BN 수열을 볼게요. 얘는 초항이 여기다 1 넣었더니 초항이 32고요. 자, 두 번째 항이 30이래요. 여기다 2를 넣어봤더니 두 번째 항이 30이래요. 그런데 자, 이런 식이 성립됐대요. B 가로 n 플러스 1은
bn 더하기 bn 플러스 2랑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근데 n은 마찬가지 1부터래요. 원래 3까지 쓰는 건데 이런 의미대요. 자, 알려줄게요. 자, 따라해봐. 점화식 위에다 써. 점화식 불 붙이는 식이 아니라 전산오차 변화가 일어나는 식. 자,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저 위에다 적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거 나중에 15단원 가면 수학적 기납법에서 한번 다시 할 거야. 15단원 수학적 기납법 가면은 점화식 또 배워. 자, 페이지 위에다가 점화식.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자,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거 나와.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의 관계. 이렇게 보통 나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특수항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음 항과 전 단계 항 사이의 관계야. 다음 항과 전 단계 항 사이의 관계. 자, 봐봐. 항과 항 사이의 관계죠. 다음 항은 전 항 사이의 무슨 관계야? 다음 번째 항은 전 항 사이에 뭐를 더하면? 그래, 3 더하면.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이야? 얘가 공차값 아니야? 3을 계속 더해나갔다는 뜻 아니야? 그치? 그러면 A에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임을 표현할 수 있는 점화식이 바로 얘잖아. 왜냐면, 자, 봐봐.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그 값이 몇이야? 3. 그럼 공차지. 그 뜻이 아닐까.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만 가지고도 그 수열이 뭔지 알 수 있죠.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집 봐봐. 항의 종류가 몇 종류냐? 세 종류지. 가운데가 누구냐? bn이지. 그 다음 뭐냐? bn 플러스 1이지. 그 다음 뭐냐? bn 플러스 2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항이 중항이지. 가운데 있는 중항에다 몇 배 했더니? 2배 했더니 양옆의 친구를 더하는 것과 같은 항이라 했으니까 bn도 무슨 수열이냐? 등차 수열이죠. 알 수 있죠.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만 가지고도 우리 AN, BN 수열이 각각 무슨 수열임을 알 수 있지. 그럼 너네들 풀어올 수 있지. 자, 해볼게. AN은 그럼 일반항구 해볼게. 초항 얼마? 2 플러스 n 마이너스 곱하기 공차가 몇? 3. 그럼 얘는 3에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 있고 30 커지는 식이지. 그죠? 그럼 n은 1부터 이렇게 쓰는 거야. 일반항구 할 수 있죠. 자, BN은 자, 초항이 누구냐? 32. 자, 얼마 작아졌니? 2. 그럼 공차가 얼마니? 2.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2죠. 그러네. 그죠? 그럼 얘는 n 마이너스 곱하기 몇이 되니? 그렇지.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34가 되죠. 그죠? 20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지? 그럼 n은 얼마부터고요? 1부터고요. 됐죠? 이것만 알아도 나머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예, 넘어갈게요. 자, 12-. 자, 4번. 해볼게요, 생각을. 에어컨 좀만 세게 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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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입니다. 결국. 안녕. 다시. 자, 피고문제 11-4번. 자, 1번 봤더니 1하고 x랑 y는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등차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자, 마이너스 1과 x제곱과 y제곱 사이에는 뭐가 이루고 있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맞아? 네.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이 뭐니? 등차? 중항이죠. 그죠? 그럼 네. x는 2배 하면 뭐가 되냐? 1 더하기 y라는 식이 나오지. 네. 자, 두 번째 x제곱에 2배 하면 y 제곱 마이너스. 이해돼요? 네. 그럼 연립방식 풀 수 있죠? 풀어오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자, 초항부터 4항까지 합은 그러면 초항부터 4항까지 합을 S 뭐라고 표현하래? S4. 그치? 네. 그 합이 얼마니? 40. 자, 요번에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28 곱보다 8이 더큰 더 큰 무슨 수열이 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있다. 자, 그래서 요 페이지 밑에 하트 치세요. 페이지 밑에 자, 몇 개 나와 있니? 3개야 3개 나와 있니? 하트 치세요. 3개 나요? 예. 자, 연속하는 자연수면 너는 어떻게 표현하니? x 다음에 x 플러스 연속하는 식 짝수는 X X. 2 x 플러스 2 4 x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근데 보통 가운데를 x로 놓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뭔가 우리는 푸는 방식이 있지. 그러니까 봐봐 문제에서 뭐냐면은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데 항이 3개 있을 때가 있어. 근데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등차 수열인데 항이 3개 있을 때가 있고 항이 4개 있을 때가 있고 그럼 놓는 방식에 따라 어떻게 놓으면 좀 쉽게 풀리고 어렵게 풀린다고. 그러니까 항이 5개 있을 때가 있어. 자, 외우는 방법. 3이랑 5는 홀수죠? 예. 그치? 그럴 때는 가운데를 뭐라고 놓으시고요? X. A. 그러면은 등차 수열이니까 오른쪽 뭐가 올까? A 플러스 여기는 A 마이너스 D 이렇게 놓으란 얘기야. 아 가운데를 A로 놓으란 얘기야. 홀수일 때는 가운데를 A로 놓으라고. 네. 아니? 그럼 그 다음 문에 있는 A 플러스 그 다음 문이 A 플러스 2 이렇게 놓으면 좀 편하다고요, 문제가. 아 알겠죠? 그럼 여기는 뭘까? A 마이너스 D 여기는 뭘까? A 마이너스 2D 이렇게 놓으라고요. 그럼 편하다고요. 그 표현이야, 지금. 근데 짝수계일 때는, 자, 물론 A로 놔도 되는데, 더 쉬운 방법은, 자, 여기를 A-D와, 그치? A 플러스 D를 가운데 넣는 거야. 얘를 가운데다 놔. 아니, 얘는 홀수일 때는 가운데를 A로 놓는 게 편한데, 짝수계일 때는 A-D, A 플러스 D를 가운데 놓으라고. 네. 그러면 얘 공차가 몇이냐? D 아니 DD 1이죠. 그럼 여기 몇이 오냐? A 플러스 3 플러스 3 그래, 이렇게 놓으라고요. 여기는 뭐냐? A 마이너스 3 그렇게 놓으라고요. 그 표현이 정석에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풀 문제는 항이 몇 개짜리야? 네. 항이 4개짜리니까 지금 여기를 보는 거지, 지금. 그치? 자, 그러면 X2는 몇일까? 다 더하면. 그래, 이렇게 풀라고요. 그러면 A는 몇이야? 10 그치? 이해? 그러면은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뭐야? A제곱 빼기 D제곱 D제곱이죠? 그럼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이 A제곱 마이너스 9D 제곱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여기 방식 풀면 다 풀려요. 알겠어요? 네. 그럼 놓는 방식에 따른 다른 걸 이런 식으로. 자, 사진 찍고요. 세상에 자, 이건 항이 4개였기 때문에 그냥 여기 두 번째 주식에 맞춰서 푼 걸. 예. 전에 예원이가 다 배워서 한번 배웠었지. 끝까지 다 해요. 문제. 오늘 다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 5번 아까 조화수열 배웠죠? 네 자, 문제 조화수열에 관련된 거는 교육과정 바뀌지만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자, 맛은 보여줄게. 자, 맛이 짠지 단지 싱거운지 보자. 자, 11-5번 드디어 조화수열. 아까 우리 배웠는데 자, AN 수열이 조화수열이래. 문제 나왔죠? AN 수열이 조화수열로 나왔어요. 자, 항이 어떻게 되냐? 12, 그 다음 6, 그 다음 4 4, 그 다음 3 3. 얘를 역수차하는 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크게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구하면 되는 거야. 역수해봐. 12분의 그 다음 6분의 그 다음 4분의 그 다음 3분의 그럼 무슨 공차가 몇이야? 12분의 이제요? 그럼 우리는 AN분의 1을 구할 수 진짜네 있죠? 네 그죠? 12분의 1씩 더해 나간 거잖아, 지금. 네, 그러네 그러니까 초항이 누구야? 12분의 1 1. 여기 AN분의 1로 나야 된다. 그건 역수치이기 때문에 그럼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그치? 정리하면 12분의 n이죠? n은 1부터죠? 맞아요? 자, 그럼 역수치하면 다시 조화수열이 하나 나오지? 역수치하면 n분의 12 그럼 맞죠? 규칙이 맞아 틀려. A1은 12죠. A2는 6이죠. A3는 4죠. A4는 3이죠. 끝.
또 주나? 아시겠어요? 예. 자, 이게 1번이었고요. 자, 2번. 자, 다시 정화식 나왔니, 안 나왔니? 아, 정화식 나왔니? 항과 항 사이에 관계식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니? 나와 있다고 대답하세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 그렇지? 항과 항 사이 관계식 나오잖아, 지금. 이게 이런 게 정화식이지. 자, 가운데가 마이너스 2a1, am. 여기 am 플러스 1이니? 예, 아, 2 여기.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AM 플러스. AM 플러스 1이에요? 합이 얼마래요? 0. 0이래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모르죠? 몰라요. 자, 항의 종류 몇 종류? 세 종류지. 몰라. 아, 네. AN이 있고 AM 플러스 1이 있고 AM 플러스 2가 있는 거지. 네. 그럼 식을 정리하자. 그러면은 세 변을 전부 다 이걸로 나눠보면 되죠.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되잖아. 자, 만약에 이 방법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1, 2 나왔지. 네. 그럼 n에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나올까? A3 나오겠지. 그러면은 다시 2, 3 대입하면 4가 나오겠지. 그럼 항들이 나야 되지. 그럼 이와 같이 풀 수 있지.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점화식을 풀어서 푸는 방법은 더 쉽겠지.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전부 다 곱해 나눠봐요. 여기 뭐 나오니? A n분의 1 나왔죠? 네. 여기 뭐 나오니? AM 플러스 1. A n 플러스 1분의 1 남지? 여기 뭐 남을까? AM 플러스 2. 그렇지. 그럼 뭔가 보여? 보이다가 대답해야겠죠. 이걸 넘기면 자 봐봐. 항이 세 종류죠? 예. 항이 세 종류죠? 이렇게. 네. 근데 가운데 있는 항이 몇 배는? 2배. 두 배는. 이 두 개 더하거나 상황 똑같다. 같이. 그럼 AN분의 1은 무슨 계열이야? 등차 그 말이야. AN분의 1은 등차 계열이야. 오. 되니? 이게 등차 계열이라고. 자, AN분의 1이니까 자 추한 보자. A1분의 1 더하기 함수에서 1 뺀 다음에 공차 곱하면 되는 건데 자 A1분의 1은 몇이야? 24분의 24분의 1이고 A2분의 1은 12분의 1이니까 그럼 A1분의 1을 여기 이거가 24분의 1 대입하면 되지. 맞아요? 네.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자 공차 몇이니? 24분의 1. 그렇지. 대입하면 되잖아. 이렇게. 대입하는 거 공식이야 다. 그럼 24분의 n 아니야? 네. 그치? 그럼 AN 구할 수 있니? 그럼 AN 뭐 나오니? 역수차니까? 자, 1 대입하면 24 맞지? 네. 2 대입하면? 12. 그럼 캐번짝이 뭐야? 8.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유리함수? 됐죠? 넘어갈게요. 찍어. 정말 낯설다. 자, 그렇죠? 자, 6번. 별표 몇 개? 3개. 세 개. 되게 근데 습하지 않니? 네? 되게 습하지 않아요? 와 막혀서 모르겠어요. 또 그래 모르겠어? 자 들어. 자 6번 여기까지 설명할 거야. 자 등차수열이 있어. 처음에 무슨 항이야? 4. 그 다음 X1, 그다음. X2, X3 자 착시현상 일으키지 마. 이게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대? 등차수요. 등차수열 이루고 있죠. 네. 그죠? 여기서부터 이게 항이 몇 개냐? 그럼 전체는 몇 개니? N 플러스 3개. 2개. n 플러스 2개죠. 네. 전체가 n 플러스 2개죠. 그렇죠. 그치? 그럼 얘를 처음으로 보면 얘 몇 번째이냐? 얘 두 번, 얘는? 얘는? 네 번. 얘는?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번장이죠. 얘는? 아 그러네. n 플러스 2번장이죠. 이렇게 헷갈릴 때는 수열을 너네가 따로 만들어.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얘를 A1으로 보는 거야. 얘를, A2, 얘를 A3, 이렇게 보라고. 그럼 얘는, A, N, 얘는 A, N 플러스. 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수열을 만들 수 있는데 A, N 수열을 만들면 초항이 몇이야? 4죠. 그 다음에 N-1 곱하기 D죠. 네. 초항이 4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N 플러스 2 대입하면 얘가 나오지. 네. 그치? 자, 뭐라고요? N에다가 N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제가 나오죠.
4 가로 여기다가 n 플러스 2 대입하면 n 플러스 1 d가 되나요? 네. 그게 34죠. 네. 아시겠어요? 예. 그럼 1번 문제부터 1번 공차가 몇일 때? 공차가 2일 때 이거 L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래요. 공차가 2일 때 공차 2 대입하면 되지 뭘. 그러네. 그러면은 식이 자 그러면은 a n 플러스 2는 값이 4 플러스 n 플러스 1 곱하기 공차 2 대입했더니 34 나왔지? 네.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초하고 말하면 숫자로 돼 있지? 네. 이거 이용하는 거야. 숫자로 나와 있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2로 나눠봐. 얼마니? 2 플러스 n 플러스 1은 17. 그럼 n은 14. 14지. 여기가 14야. 그럼 전체는 몇 개야, 항이? 네. 6개. 16개야. 이해돼요? 네. 그렇게 푸는 거야? 네. 근데 그건 n을 갖고 하라 그랬지. 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네. 정석이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지, 지금. 정석이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지, 지금. 자, n이 29일 때. 자, n이 29가 되면은, 자, 얘는 그러면 몇 번장일까? 네. 그렇지, 31번장이지.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지. 그러면 총 얘를 이용한다 했으니까 4 플러스 n이 30이니까 여기는 30d가 되겠지. 네. 그 값이 34죠. 그럼 공차 구할 수 있죠. 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해결해 보세요. 알겠죠? 자, 하나 더해요. 수열의 총합이 자 S, n이야 sn 플러스 2야. SM 플러스. 그렇지. sn 플러스 2지. n 플러스 2개를 더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총합하고 말함을 알아볼라. 알아요. 알지? 그러면 첫 번째 곱수 쓰는 게 놓쳐. 2분의 항의 개수가 n개야? 아니요. n 플러스 2개잖아. 그 다음에 초항 더하기 마라. 마랑이지. 그게 공식이야. 알겠죠? 그러면 그 합이 몇이래요? 209. 그래 209. 그럼 넌 풀 수 있죠 이제. 그럼 여기서 무슨 값 나와? 그치? 그럼 이게 몇 번장인지 알 수 있지. 그럼 공차를 알 수 있지. 빨리? 자, n이 몇 나오니? 3번의 답이? 64. n이 9 나와요? 네. n이 9 나왔죠? 그죠? 그럼 얘몇 번장이에요? 11번째. 11번장이지. 그치? 그럼 공차 알 수 있지 이제 다시. 초항 더하기 10d. 왜? n-d니까. 그치? 그 값이 34니까 다시 공차를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나와 있는 숫자 두 개를 이용하는 건데 조심할 건데 얘는 n 플러스 2번장이야. 그치? 그럼 AN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우리는 AN 플러스 2번장으로 할 수 있어요. 등차설의 일반항의 공식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네. 자, 넘어갈게요. 자, 7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헷갈려요. 삼각함수보다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히려 삼각함수가 쉬워요? 그렇죠, 내 말이 맞지. 다 배운 거랑 삼각함수 쉽다 그랬지. 자, 등차 수열 AN이 있어요. 등차 수열 왜 이렇게 뭐야? 자, 1번. 초항부터 몇 단까지 합이? 10번. 그러면 S10으로 구할 수 있니? 예. 그게 100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초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20번째 항까지 합이 400일 때. 그럼 뭐를 구하래? S30. 이거 구하래. 자,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지. 근데 우리가 10번째 항이 뭔지 알아볼라. 원아요. 20번째 항이 뭔지 알아볼라. 몰라요. 모르잖아. 그럼 첫 번째 공식 못 쓰죠. 그러면은 초항은 A라고 쓰고 공차는 뭐라고 쓰면 되니까. 그렇지. 그럼 S10부터 공식을 맞춰서 써봐. 자, 2분의 항에서 몇 개? 10개. 예. 자, 그 다음에 2A. 좋아. 2A 플러스 n-1d. 미안. 공식 다시 불러. 얼마?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곱하기 마라.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2분의 요 자리에 아까 1항을 넣었잖아. 그래서 2A 플러스 n-d 공식 있었잖아. 거기 두 번째 공식 쓴 거야. 그게 몇이라고요? 100. 자, S29 해봐. 2분의 20. 항의 개수 20개. 2. 초항은 똑같잖아. 플러스 19. 그렇지. 19D가 되지.
19D. 그 합이 몇? 4배. 400. 크게 연립 방식 풀어내면 A랑 D랑 다 발라내잖아. 그럼 풀 수 있죠, 뭐. 그죠? 자, 두 번째. 초항이 뭐래요? 3이래요. 자, 초항부터 N항까지 나온 게 SN이지. 네. 그 SN의 몇 배가? 3배. 3배가, 자, N 플러스 1항부터 2N까지야. 자, 이뭔 소리 못 알아듣겠지? 자, 봐봐. 이럴 때는 수직선을 그리는 거야. 자, 정수에 안 나오죠? 자, 얘가 1항이지. 네. A항이지. 그럼 얘가 N번째항이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가 2N이지. 자, 하나 더 쓸게. 여기가 N 플러스 1이 있지. 그럼 가다 보면 여기가 2N번째항이 있지. 우리는 지금 SN이라는 말은 요거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지. 네. 그 합이 3배야. 얘는 자연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 값이 없어요. 얘는 자연수에서만 나와요. 값이 이런 데서만 값이 나오는 거야. 사이에는 값이 없어. 그치? 그럼 이 뜻은 여기죠? 그치? 네. 그런데 두 번째 말 읽어봐. n 플러스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2N. 그럼 sn 플러스 1은 여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요 합은 전체, 여기 값이 있어, 없어, 여기? 여기 값이 없어. 알겠지? 그럼 요 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전체 몇에서? S2N. 그렇지, 그 말이지. 그치? 얘는 그러면 SEN에서 뭘 뺀 거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다 그려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나머지 뒤에 풀어와. 네. 그러니까, 그렇지. 요 합이, 얘는 SEN에서 뭘 뺀 거, SEN 뺀 거. 그 합이랑 같대요. 오늘 여기까지 이거 풀어줄게. 풀어주고 끝낼게. 자, 요 조건에서 뭐를 구하래? 공차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래. 공차값이 얼마네. 자, 정리할게요. 그럼 요 식을 풀면 이거 2항 했을 때 4SN 아니야. 그게 SEN 아니야. 자, N번 짝이 뭔지 몰라. 2N번 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합을 두 번째 공식에 맞춰 써야 돼. 말항을 모르기 때문에. 자, 한다. 4 곱하기 2분의 항의 횟수 N개. 자, 초항은 얼마? 6. 3.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6 플러스 N. N 마이너스 곱하기 D. D. 공차는 똑같으니까. 자, 이퀄. 얘는 2분의 항의 횟수 몇 개? 얘는 2N개야. 초항은 똑같죠? 네. 6. 자, 초항 똑같으니까 2A 플러스. 2M 마이너스. 그렇지. 2M 마이너스 D가 돼야지. 진짜. 아시겠어요? 자, 근데 문자가 두 개 있는데 얘는 D가 풀려. 왜? 다 약분되거든. 여기 2분의 N이 약분되지. 네. 여기 2하고 여기 2 약분되지. 네. 전개해봐. 26 식이 플러스 2ND 마이너스 2D죠. 네. 이퀄. 여기는 6 플러스 2ND 마이너스 D지. 근데 당연히 여기가 없어지죠. 어. D가 나오죠. 세.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뒤에를 더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된다.